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벌써 부자라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이 표에서 보여주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율인데 이 세율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기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에서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일반 세율을 기반으로 해서 비사업용 토지에는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주택자가 10% 중과, 3주택 이상자가 20% 중과이지만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가 20% 중과, 3주택 이상자가 30% 중과를 하게 되므로 최고의 경우 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세율입니다. 또한 단기 양도 차익에 관한 그러한 세율도 기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양도세율은 이 본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서 이 세율이 수시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일일이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제가 제공해드린 세율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일단 매각한 양도가액에서 실질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필요경비를 추감합니다. 필요경비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차익을 모두 합산해야 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20%에서부터 80%까지 적용이 되고 중과세 대상 부동산과 미등기 양도 자산은 제외되는데 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 이것 또한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한 다음 단계로 개인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된 과세 표준 금액에 맞는 누진세율과 누진 공제액을 적용을 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통해 산출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 주체별, 기간별, 대상별 적용할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세무서에서 계산해주는 재산세와 같은 세금과는 달리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명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복잡한 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산을 얼마에 팔았고 그것을 언제 얼마에 샀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상당한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에 따른 신고가액과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매매가액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함으로써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취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취득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그 실질 거래가액이 계약서나 장부 등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별도로 조사 확인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밝혀지면 실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제도가 시작되어서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므로 취득 금액을 명확하게는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금액은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나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검인 계약서가 다운 계약서인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그 실거래가의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았기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검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 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면 양도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거래 신고 제도 및 부동산 신고 거래 의무 제도 시행 전에 작성된 다운 계약서로 실제 취득가액과 다른 경우에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검인 계약서상 취득가액과 상이해도 실제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전 양도자와의 거래 금액 적정성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운 계약서 작성이 불법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취득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 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법상으로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건물 신축 시 건축비를 몰라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2018년 1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건축비를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취득 가액이 없으므로 세법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금액이 나오는 그러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 금액이 적어서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상속받은 상가가 기준시가 7억 원에 시가가 12억 원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사실 10억까지는 상속시 거의 세금을 안 내므로 7억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 양도할 경우에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여 1.75억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12억을 시가로 상속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것을 다시 12억에 판다고 할 경우
취득 금액과 양도 금액이 동일하므로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됩니다. 결국 총 세금 부담에서 1억 4,50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기롭게 세법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 금액을 산출해보고 그에 맞게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작정 행동을 하게 되면 큰 차이의 세금을 내는 그러한 불상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리어 경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